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하신 분들께서는 또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 제가 100만 구독자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제 방송은요, 거의 유일하게 일체 물건 파는 것도 없고 또 이 멤버십 피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데 노력을 하는 그러한 방송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제 방송의 특성을 잘 아시라 믿고 가급적이면 최대한도 많은 인원이 봐서요, 저는 정론을 중심으로 제가 논평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제가 100만 구독자가 됐을 때요, 조그만하게 잔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제 방송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요일 아침 오래간만에요, 지금 현재 밖에 온도가 한 18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것 같은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정말 그런데 건강을 챙겨야 될 것은요, 국민힘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먹고 있는데 이 좀 먹는 이 외부의 위협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백가쟁명식 난상 토론이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합의문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어제 밤늦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전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 후속 반응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태경, 최재형 이런 분들 어제 입장을 부분적으로 전해드렸지만은 또 새로운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이준석이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적인 공개 활동을 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요, 여러분께 이미 그 핵심적인 내용, 우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준석을 좀 추가적으로 빠르게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성동의 운명은 새로운 의총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이제 방향이 정립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이행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행 과정에서의 반란도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어제 합의한 공동 결의문의 내용 풀 텍스트가 좀 이제 밤사이에 정리가 돼가지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 풀 텍스트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이 풀 텍스트, 이 합의 결의안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여러분께서 아셔야, 앞으로 수습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쟁점이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브레이크가 걸릴까?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단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총 결과 입장문을 정확하게 전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현재 당의 상황에 중대한 비상사태인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다음 4가지 사안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고 등의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둘째,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서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세 번째,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 조작 교사임. 그중 증거 조작 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당한 사태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임. 또한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넷째, 원내대표의 거치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음. 이렇게 네 개의 항목의 결의 입장문입니다. 자, 이 이제 해석은 뭐 제가 이미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 해석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저의 별도의 해석이 없이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다만 어떻게 해서 이 결의안이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요. 절차가 민주주의가 돼요. 절차. 그러기 절차가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난상 토론이 이루어진 겁니다.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가 쟁점이었고 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었고 그런데 마무리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굴러가겠구나, 또 아니면 또 더 걸리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진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요, 지금 이준석 징계 문제하고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해서는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도를 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한 2시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쟁점이, 자, 비대위로 갈 것이냐, 최고위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양분되다가 둘 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결의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최고위원회는 이미 전국의 의결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대위는 법원이 이건 불법이야 해서 또 안 돼.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를 꾸미려면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행의 당헌 당규 근거상으로 하면은 이건 또 가처분 신청에 이 판결에 반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헌 당규를 정비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결론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쟁점, 논란이 많았던 것, 5시간이나 이루어진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퇴 문제,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난상이 벌어졌는데,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비대위로 가느냐, 최고위로 가느냐, 여기에 비해서는 토론의 이 격렬함이 조금 덜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 줄짜리가 정리된 것이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나는 계속해서 원내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권성동 이 원내대표의 경우에 이번 문자 파동을 계기로 해서도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뭐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한 대통령의 신임도 뒤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대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둬라라고 세게 말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도 세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웅,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핵관들이 중심이 돼서 세게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5시간짜리 의원총회가 끝났는데요. 이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 짤막한 한마디지만요. 왜냐면은 이제 의원총회가 끝나니까 기자들이 달라붙어 갖고 한마디 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물어봤더니요,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이제 가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답답하다. 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씩 발언한 걸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이 어제 5시간 정도의, 그러니까 4시 10분부터 시작해갖고 밤 9시 15분까지 장장 5시간 5분간에 걸쳐서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한마디씩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의 생각은 참 어떻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뭐가 쟁점이 될 것이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새 비대위를 끓이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냐? 이러한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랜 토론 끝에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봤는데 전국위가 비대위를 만들므로써 최고위는 해산된 상태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입장을 언론에 딱 한마디로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내 대변인이 또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있어요. 박형수 원내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가처분 판결이지 최종 본안 판결이 아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확정 판결도 아니다. 따라서 당헌 당규를 어떻게 앞으로 개정할지, 왜냐하면 당헌 당규를 고치고 나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은 최고위원 절반이나 또는 2분의 2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와 같은 규정을 넣을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당 법률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헌 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고리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최대한 빨리 당헌 당규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주 초쯤에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당헌 당규 중 정비해야 할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비대위 시즌2와 관련해서 현 위원장과 위원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는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 부분은 새로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 저도 그랬잖아요. 비대위원까지 다 바꿀 일도 없을 거고 주호영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거를 다시 또 교체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만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은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뭐 성격이라든가 이번에 추대하는 과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뭐니 해도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구성하려면 또 왈가왈부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유와 그리고 소극적인 이유 이런 걸로 볼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이 박형수 원내 대변인도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이라는 자체가 당헌 당규에 없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더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은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새로 와가지고 직무대행 또 정하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병을 쭉 그동안에 진찰해온 의사가 계속 진찰하는 것이 나름대로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권성동 원내대표 나중에 의총에서 또 어차피 이 진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구성되는 비대위 체제를 비대위 체제가 수습될 때까지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될 때까지는 현 상황, 굉장히 유동적인 이 상황은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제 이제 있었던 입장문들, 그러니까 조금 기존 이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사람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최재형 의원의 경우는요, 어제 밤에 12시쯤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시조일관 최재형 의원의 경우는 친이준석 라인을 확실하게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태경 뭐라고 되느냐.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고 한다.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5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하다.
그리고 김웅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설렁탕을 시켰다가 취소했는데 설렁탕 주문을 취소한 것이지 공깃밥과 깍두기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비교가 상당히 재밌어요. 비대위가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렁탕 취소한 거는 설렁탕 주문 취소했다. 이거는 이제 주호영이는 뒤로 이제 밀어내고 공깃밥과 깍두기는 취소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공깃밥과 깍두기가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가지고 그대로 다시 비대위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비대위가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우연정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 비대위 체제를 무효하고 기존 최고위를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자, 김웅 의원은 대신에요, 이 권성동은 뭐 그대로 가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싹 다 바꿔라, 권성동도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다시 비대위 체제를 존속시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다시 하겠다는 지도의 방침은 민심 목소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언론에 다시되는 분들은 전부 이선 후퇴해야 되고 새 지도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톤다운시키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통큰 화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 방향이다. 그리고 김태호, 허은하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또 어제 한마디 했죠. 홍준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이거 페북에 글을 썼다가 결국은 또 내렸어요. 뭔가 뭐 주변에서 그거 내리라고 한 것 같아요. 너무 세니까. 법원에서조차 정치재판으로 농락당하고 이제 당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갈 건가,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심에 따라서 이준석 권성동 체제를 해체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비대위를 하라고 그렇게도 충고했었다. 그러면서 떠나는 민심은 어떡하냐고 자꾸 그렇게 하나, 당이 뭔가 중심이 있어야 하는지, 중심이 있어야지 전국이 안정돼야 지방도 살아난다. 상당히 불쾌한 그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노컷 뉴스를 보면요, 노컷 뉴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많은 혼란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근본 원인은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라고만, 그런 것만 분명히 하고 있고, 그야말로 윤핵관들의 이 책임 문제는 별로 언급이 없다는 점. 이것도 지금 실종되어 있다. 그리고 또 비대위를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자성 혹은 원인 진단, 비전도 또 실종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 이제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준석이가 지금 7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 묘소를 이제 방문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어디를 갔냐면요, 저녁 때 대구 북구 DGB 대구은행 파크 중앙광장에서 무슨 행사가 열렸느냐,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여기를 깜짝 방문했다고 합니다. 깜짝 방문해서 지지자들하고 사진 찍고 웃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이러한 일정을 가졌고요. 대구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추석 성명차 TK 정북 7국을 와야 했다. 7국에 머무르면서 대구, 구미, 안동을 들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 어제 페북을 통해서도요,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7국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떡볶이 대회에서는요,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신인규는 뭐 최측근 중에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인규가 올린 이 글이 결국은 이준석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나는 국대다 출신인데다가 신인규가 이번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원서도 내고요. 이 신인규가 올린 이 글, 이게 결국은 이준석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올린 것도 오늘 28일 날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올렸느냐? 공당이라면 최소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거나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 당대표 제명을 통해서 전 국민과 싸워볼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제명 수호에, 국민의힘은 당대표 제명에 목숨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쯤 가면 사법부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대한민국 상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싶고 국민들을 약올릴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수준의 결정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을 농락하는 국회의원들, 사법부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대들의 말로는 매우 비참할 것이다. 아주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일전이 아니죠. 벌써 일전, 이전, 삼전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전쟁 의지를 갖다가 확고하게 지금 또다시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통큰 화해가 됩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냥 강한 채찍 이외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